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최보연입니다. 첫 번째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끝내 검찰의 보안수사권마저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제가했습니다. 72년간 유지해온 국가형사사법체계를 여당 당론 채택 단 열흘 만에 국민적 반대를 무시하고 빛의 속도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사필 규정이라 강변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 인식입니다. 검찰 해체와 보안수사권 폐지가 국민을 보호하는 길입니까? 최근 장윤기 사건처럼 보안수사로 진상이 밝혀지던 사법 정의마저 멈춰 세우고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만 늘리는 것이 이 정권의 사필 규정입니까? 범죄자만 웃고 사법 약자인 피해를 떠안는 세상이야말로 이 정권이 만들어낸 야합의 결과물입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 본인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되짚어보면 지금 행태는 명백한 셀프 부정이자 습관성 말 바꾸기입니다. 2017년 1월 권력은 독점하면 부패하기 때문에 분할해 상호 견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18년 11월 경찰이 독자 수사권을 가지면 모골이 송연하다 라며 경찰 수사권 독점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2021년 7월 수사권을 경찰에 다 주면 안 된다, 검찰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검찰의 보안 수사권 필요성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026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조차 검사의 보안 수사는 예외가 필요하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토록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경고해놓고 정작 재가 당일인 2026년 8월 4일 국무회의에서는 경찰 수사도 못 믿겠다, 과연 안전할까 우려된다라며 책임 회피성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국민 61%가 보안수사권 유지에 찬성하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토록 급하게 밀어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월 17일 여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표를 구걸하기 위함이며 법안 속에 슬그머니 끼워넣은 공소기각 조항으로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셀프 면죄부 거래 때문 아닙니까? 대통령 퇴임 후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긴 셈입니다. 뒷감당조차 못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는 법무부 장관, 국민적 고통에 국선 변호인을 쓰라는 여당 법사위원장, 그리고 당권 야합과 자기 안위를 위해 빛의 속도로 도장만 찍은 대통령까지 이 정권의 무책임과 독단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15cm 흙으로도 안 된다던 용산 어린이 정원의 아파트, 민주당의 역대급 내로남불을 규탄합니다. 2023년 미군 반환부지를 활용해 개방한 용산 어린이 정원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융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당시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오염 때문에 2시간만 지나라던 지역에 흙 15cm 덮고 개방한다며 놀랍고 황당하다, 국민과 어린이 안전에 위해하다라고 녹소리를 높였습니다. 정화도 안 된 유해한 땅에 어린이를 들여보낸다며 정권의 안전 불감증을 거세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수년 만에 판도가 180도 뒤집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며 바로 그 용산 어린이 정원 일대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를 짓겠다고 검토에 나선 것입니다. 공원 산책조차 유해하다며 거세게 비난하던 땅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입주시키겠다니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는 청년들을 위험으로 밀어넣는 꼴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지독한 정치적 자가당착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내로남불의 결정판입니다. 잠시 거니는 공원조차 안전하지 않다며 온갖 공세를 퍼붓던 정당이 이제는 그 용산 어린이 정원 부지에 24시간 먹고 자는 아파트를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를 살게 하겠다고 합니다. 공원 산책은 위험하지만 집을 짓고 사는 것은 괜찮다는 연금술적 논리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정권이 바뀌면 유해물질도 갑자기 사라진다는 뜻입니까?
과거 민주당은 안전하다고 주장하면 미군 측의 토양 정화 비용을 무슨 근거로 요구하겠느냐며 정부의 개방 조치를 국익 훼손으로 꼬집기까지 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제 용산 어린이 정원에 아파트까지 짓겠다고 나선 마당에 미군과의 오염 정화 비용 협상 명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스스로의 말로 미군에게 면죄부를 준 꼴 아닙니까? 서울 도심 공급 부족이라는 표 계산에 쫓겨 자신들이 그토록 유해하다고 강변하던 용산 어린이 정원 땅을 주거 공간으로 세탁하려는 행태에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야당 시절에는 어린이 안전을 핑계로 정치 선동에 열을 올리더니 여당이 되니 자신들이 했던 말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이중성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민주당이 당시 정부를 향해 던졌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기본은 하고 삽시다. 생각을 좀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이 한 말의 무게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태도를 180도 바꾸는 행태는 국민을 눈속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과거 자신들이 퍼뜨린 괴담과 무책임한 선동에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것이 국정을 담당하는 정치 세력으로서의 최소한의 염치일 것입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자 수 돌려막기는 일부 현장 실무자의 우발적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전국 시도 선관위에 직접 하달한 조직적 지침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당일 큰 오류가 아니면 다음 시각 보고해서 가감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김포와 진천에서 문의가 들어오자 과다 입력된 수치를 다른 투표소에 나눠놓는 예시표까지 전달했습니다. 공식 지침에는 수정 사유를 기록하고 승인을 받으라 해놓고 실제로는 정식 수정 절차를 피해 숫자를 상쇄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 아니라 오류가 드러난 흔적을 지운 것입니다. 해명은 더 황당합니다. 이미 공개된 투표자 수가 줄면 부정선거 오해가 생길 수 있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의혹을 막겠다며 사실대로 고치지 않고 숫자를 돌려 막았다면 선관위가 지킨 것은 통계의 정확성이 아니라 자신들의 체면입니다. 국민의 의심을 없앤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심의 근거를 만든 셈입니다. 잠정치라 문제없다는 주장도 궤변입니다. 잠정치는 추후 확정된다는 뜻이지 수정 기록 없이 다른 시간대와 투표소로 숫자를 떠넘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 입력했다면 경위를 남기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기록 없는 정정이 아니라 은폐입니다. 더구나 지난 대선 109곳, 22대 총선 159곳에서도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비정상 패턴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중앙 지침이 드러난 이상 이는 더는 개별착오나 우연의 반복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방식이 사용됐는지, 누가 승인하고 만들고 승인했는지, 어느 선거까지 적용됐는지 전부 밝혀야 합니다. 여야의 국민추천위원회 구성도 끝났습니다. 즉시 추천위를 가동해 선관위를 성역 없이 수사할 특검 후보를 신속히 선출해야 합니다. 특검은 수사를 이번 지방선거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대선과 총선의 전산 서버와 원본 데이터, 입력 수정 로그, 내부 지시 문건을 전수 확보해야 합니다. 실무자 몇 명의 꼬리 자르기로 끝내지 말고 지시, 묵인, 은폐의 지휘선을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헌법기관의 독립은 조작을 숨기는 방패가 아닙니다. 국민의 표를 관리하는 기관이 국민에게 공개된 숫자를 돌려 막았다면 숫자를 바꾼 손과 그 손을 움직인 몸통 모두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과 주택공급 구상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휘두른 징벌적 과세의 칼날이 정작 평생 내 집 한 채를 지켜온 실거주 고령층과 실수요 서민을 겨누고 있습니다. 실거주를 장려한다면서 장기간 한 집을 지켜온 국민에게 더 큰 과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허무는 일입니다. 세금 압박과 함께 연일 공급 속도전을 외치지만 실상은 참담합니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착공은 6만 5,204가구로 연간 목표치의 24.2%에 불과하며 서울은 1만 3,121가구로 19.3%에 그쳤습니다. 실제로 입주로 연결되는 서울의 아파트 준공 물량 역시 1만 2,251가구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58.4%나 폭락했습니다. 수치가 증명하는 최악의 공급 절벽 앞에서도 연말에 집중될 것이란 낙관론만 되풀이하는 정부의 태도는 아니함을 넘어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다급해진 정부가 내놓겠다는 추가 공급 부지입니다. 이미 지난 119 대책에서 발표해 놓고도 헛바퀴만 돌던 용산, 과천, 태릉을 또다시 우려먹는 것도 모자라 추가로 거론하는 서초동, 내곡동 일대마저 과거 주민 반발로 이미 무산되었던 정책의 재탕에 불과합니다. 지자체와의 적극 협의나 사업성을 높일 규제 완화라는 알맹이는 쏙 뺀 채 실패했던 카드를 다시 들고 나오는 방식으로는 시장의 냉담한 반응을 바꿀 수 없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세액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대출의 물꼬까지 막아버린 채 발표하는 빈 껍데기 공급 계획은 가격 안정도, 거래 유도도 달성할 수 없는 거꾸로 정책입니다. 세제 금융 공급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엇박자를 낸다면 임대료 전가와 매물 잠김이란 부작용만 가중될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거래 장벽을 높인 세제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실수요자를 위해 막혀있는 대출 구조를 세밀하게 재설계해야 합니다. 나아가 발표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 협의와 규제 완화를 통해 실제 착공과 입주를 연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촉구합니다. 시장의 순리를 거스르는 정책 기조를 고집하며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계속 끊어댄다면 정부가 마주할 것은 민심의 냉혹한 심판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금일 논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